자, 그리고 얼룩이 섬유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은 우리는 항상 물과 기름, 세탁은요, 물과 기름을 머리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옷에 묻는 거는 물알만 기름이거든. 그러면 제일 먼저 얼룩이 떨어지면은 색소 얼룩이 제일 섬유에 제일 먼저 흡착을 해요. 그 다음에 수용성 얼룩, 그 다음에 유용성 얼룩.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게 얼룩인데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부터 뭘부터 제거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항상 위에 기름이 제일 가벼우니까 제일 위에 얹어져 있거든. 그럼 기름을 딱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수용성 얼룩을 제거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세탁을 합니다. 물 세탁이 있고 드라이클닝이 있어요. 옷이 들어왔어요. 옛날에 투드라이 하는 시대가 있어요. 투드라이. 뭐냐? 세탁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한다는 거야. 그러면 먼저 드라이 클리닝을 하고 기름으로 드라이 클리닝을 하고 또 다음에 물빨래를 한번 해주면은 유용성 얼룩은 기름에서 빠졌고 수용성 얼룩은 물에서 빠졌단 말이야. 맞죠? 이게 투드라이 시대가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투드라이 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왜? 이중일을 해야 되니까.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먼저 기름에 빨고 물에 빨아야 되는데 반대로 물에 빨고 기름에 갖다 세워보세요. 돼요, 안 돼요? 옷에 때꼬작물이 물에 빨고 난 다음에 덜 빠진 게 기름에 잡아놓으면 기름 속에 있는 찌꺼기가 옷에 확 따라붙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얼룩 빼기도 똑같아요. 항상 유성 얼룩부터 먼저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수용성 얼룩을 제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소 얼룩. 근데 이렇게 하려면 약품을 세 가지 써야 돼. 세 가지. 바빠 죽겠는데 이 세상에 요즘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얼마나 급해요. 어째 이거 유성 수성 다 빼고 하나 빼고 또 하나 빼고 하나 빼고 할 수 있냐. 그러다 보니까 또 만들어 나오는 약품이 또 쉽게 하는 약품이 있잖아. 유성 수성을 동시에 빼는 만능 얼룩 제거제가 나오잖아. 만능. 여러분들 만능 쓰고 있습니까? 기름 얼룩도 빼고 수용성 얼룩도 빼는 게 그게 바로 스탱이라고 하는 스탱. 여기도 있던데. 여기 스탱. 이거는 살이던데 조그만 병이 들은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거예요. 유성 수성을 동시에 많이 빼는데 이 스탱이라고 하는 약품이 좋은 게 뭐냐면은 얼룩이 우리가 하루에 접수되는 옷 중에 옷에 얼룩이 100가지 얼룩이 예를 들어서 들어왔어요. 100가지 얼룩이. 그 중에서 90개의 얼룩은 이 스탱 한 개로 다 빠져요. 확률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유성수성 보통 얼룩이라고 하는 건 묻었다가 하면 유수성 혼합된 얼룩이거든. 그 얼룩을 빼내는데 이 약품 제약품 다 필요 없고 스테인을 갖다 바르고 그냥 헤라질하든지 하고 난 다음에 물빨래를 해도 되고 드라이를 해도 되고 다 돼. 우리가 약품 바르고 난 다음에 수용성 약품을 바르고 난 다음에 드라이하면 어떻게 돼요? 쉬운 예로 커피가 묻어왔어요. 커피가. 와인이 묻어왔어요. 양복에. 근데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탄닌 약품이 넣습니다. 탄닌 약품은 유용성 약품이 아닙니다. 수용성 약품 맞죠? 그 수용성 약품을 바르고 난 다음에 이거를 완전히 씻어내고 말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드라이클링, 이 옷이 수분하니까 드라이클링 한다고 잡아넣었어요. 벌겋게 다시 때 나온 겁니다. 약품은 이렇게 약품을 쓰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 제거해야 되는 순서가 있지만은 이 스테인이라는 거는요, 얼룩이 묻어서 일주일을 넘지 않은 얼룩이 있죠. 김치 국물도 좋고, 뭐, 우리가 먹는 와인도 좋고, 커피도 좋고, 다 좋아요. 모든 얼룩이 옷에 묻어서 일주일을 경과하지 않은 얼룩들은 스탱이 거의 100% 다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룩 빼기 약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룩을 100가지면 그 중에 100가지 약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안 해요. 90가지의 얼룩은 스탱 한 개 다 빼봅니다. 아주 쉬워요. 약품 이름도, 약품이 커피인지 와인인지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거 바르고 그냥 헤라 문질러주고 드라이 할 거예요. 드라이. 물빨래 할 거예요. 물빨래. 아무 문제 없어요. 아주 쉽죠. 그래서 만능이에요. 만능. 이것도 한국의 만능 얼룩 제거제라는 걸 소개한 것도 저고 12년 전에 소개한 것도 저고 한데 그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안 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하면은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있어요. 약품에 대한 사람들이 불안한 감이 있어요.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재상에 옵니다. 기름 파시는 분이 옵니다. 각종 약품 파는 분이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얼룩밴드에 쓰는 약품 주라. 그리고 무슨 약품을 달라. 이러면 그 사람을 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장님 요거 어떤 얼룩밴드 좋습니까? 요거 한번 써보세요. 권합니까? 권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안 권한 줄 압니까? 줬다가 빼는 건 둘째 문제고 터지시겠다고는 나중에 옷감몰래라고 난리 났기 때문에 권하지를 안 해요. 그래서 약품을 안 팔아요. 그 사람들은. 사장님들이 단락하는 것만 딱 주거든. 왜? 자기가 단락했으니까 지가 쓰다가 사고 나다가 말든가. 자기한테 맡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약품이 보급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저하고 인연이 돼서 지금 한 10년 이상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세탁 잘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 다 거짓말 이 지금 얘기하는 거 다 방송 녹화 다 나갑니다. 대한민국에 세탁 잘하고 돈 잘 버는 사람들 거의 다 저하고 10년 전부터 다 유대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희한테 교육을 받았다는 말 자체는 좀 어필이 하지만 다 저하고 다 같이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강남에 가면은 강남에 팀들이 있어요. 그거는 또 그 팀들도 10년 전에 저하고 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해가 그 사람들 그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 저를 만나기 전에 양보 한 번 5,000원, 6,000원 못 받은 사람이 지금 양보하면 3만원, 4만원 다 받아요. 와 있어서 15,000원씩 받고 해요. 15,000원. 호텔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뭐냐. 얼룩배기를 해가지고 단계별 요금을 받아가지고 평균 단가가 8,000원, 9,000원이에요. 전부 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가지고 오늘 저를 만난 거는 이 중에서 보니까 연배가 좀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아이고 나는 내일 모레 그만둡니다 이거. 그래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내일 모레 그만둔다는 사람이 10년 전에 내 만난 사람이 아직 하고 있어요. 세탁은요 다리 힘먹고 넘어지기 전까지는 합니다 다. 그러면은 뭐냐 할 동안 편하게 하시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서서 힘이 없으니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 얼룩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반드시 얼룩배기는 배워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얼룩배기는 이렇게 단조롭지만 이렇게 유성, 수성 따로따로 뺄 필요 없이 스탱이나 하나를 가지고 하시면은 요거 한 개만 잘 써도 지금 얼룩배기 못하는 거 80%는 다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거 다른 건 없어요. 많은 얼룩 제거제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까지 못 뺐던 얼룩 80%는 뺀다 생각하면 돼요. 그 나머지 얼룩은 안 빼줘도 돼요. 그럼 공부 다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요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얼룩이 묻은 지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까지는 잘 빠집니다. 근데 얼룩이 시간이 지나 보면 맞는 얼룩 제거제 안 돼요. 얼룩은 산화라는 게 있는 거야. 산화. 시간이 지나면은 자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사기 좋은 세상을 편안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100살까지 산다니까 100살 살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죽을 때는 왜 죽겠습니까?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 노화가 돼가지고 죽겠지. 그리고 첫째 죽는 이유는 뭐겠어요?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예요. 산소를 흡입을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얼룩도 마찬가지예요. 얼룩도 옷에 묻었을 때 얼마 동안은 약품을 쓰면 뭐 만능 얼룩 제거를 쓰든 뭘 쓰든 쓰면 다 먹어요. 약품이 되니까. 그런데 그 얼룩이 보름 이상이 지나면은 얼룩에서 산소가 다 빠져나가 봅니다. 살아있는 얼룩이 아니고 죽은 얼룩이 생각하면 돼요. 얼룩이 죽어버렸어요. 산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산화가 되면 무슨 생각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얼룩이 처음에 커피 얼룩이 떨어지면 커피 색깔이 나겠죠. 그 다음에 와인이 묻어서는 와인 색깔이 나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 보면은 보름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요. 색깔이 다 똑같아져요. 무슨 색깔로? 갈변 현상이 옵니다. 황변 현상이 와서 전부 다 누리끼리하게 돼 있어요. 얼룩은 다 똑같아져요. 그때는 약품 필요 없어요. 다른 약품 다 필요 없어요. 황변을 제거해주는 약품을 써야 돼요. 죽은 놈이니까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다가 사람은 죽은 사람한테 산소통 갖다 밀어낸다고 삽니까? 안 돼요. 하지만 얼룩은 죽은 얼룩도 산소를 넣어주면 돼요.
그게 바로 산화표백제라는 거예요. 산화표백제. 여러분들 산소계 표백제, 산소계 표백제 얘기 많이 들었죠? 그게 산소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산화돼서 날아가는 얼룩에다가 산소를 넣어줌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얼룩은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사람은 안 되지만, 우리 인체는 그게 안 되지만 옷은 된다는 거예요. 요 얼룩까지 빼주는 거는 뭐냐면 암 환자를, 사람을 치면 암 환자를 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기본 김치국물 떨어졌고 볼펜 떨어졌고 이런 것들 지어주는 거는 그냥 일반 요금 받으면 돼요. 한 5천원씩 만원씩 더 받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감기약 먹고 나서 나은 병하고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하고 하는 병하고 어때요? 차이 나잖아요. 똑같이 산화된 얼룩은 빼주려면은 이거는 암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특수요금을 받아줘야 돼요. 이게 바로 보건가공이라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면은 세탁비 7,000원 받습니다. 얼룩 빼기 요금 5,000원 추가 받았어요. 그거는 일반 얼룩. 그런데 보건가공이 들어간다. 몇 배를 받아야 되냐면 세탁비의 3배를 받아줘야 돼요. 최소. 그럼 5,000짜리 옷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비 5,000짜리입니다. 그럼 15,000원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자 평균 단가 올리는 거 시급 문제예요. 5,000원 받을 거 산화된 화면으로 들어왔다. 어떻게 돼요? 15,000원 딱 띄우니까 5,000원 받을 거 15,000원 되니까 하루에 여러 거 5개만 받으면요. 5개에서 10개만 딱 받으면 평균 단가 장난 아닙니다. 이기용 위원장님 네. 평균 단가 얼마까지 받아봤습니까? 지금 현재 한 5,500원에서 6,000원 사이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공부하기 전에는 그전에는 평균 단가? 계산도 안 했겠죠 뭐. 4,500원 앞으로 더 돌아가세요. 8,000원 거지. 8,000원 되는 건 할 거지. 8,000원 같으면 하루에 80만원 버는 거예요. 100점만 들어도. 아, 그만하면 돈 떼도 버는 거지. 그러면 연 4억 돼요. 연 4억. 연 4억이라고, 연 4억 매출이. 금방 꽂아야 되지. 그거 쉽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세탁만 쪼그랗고 하고 있으니까 힘만 들고, 그렇지. 얼룩 빼기 들어가고 보건가공 하면 솔솔해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옷 들고 오면 이거 뭐 누른 거 있는가 없는가 이거부터 산다니까. 그러면은 막 부르는 게 겁이 나니까. 옷 요만큼 들고 오죠. 한 5, 6개 들고 오죠. 20만원, 30만원 되는 거 장난하니까. 하루아침이라니까요. 거짓말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그거 사기치고 있네. 가지고 생각하지 모르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가 다 배워가지고 다 전해주고 있어요. 일본에 가면요. 10년 묵은 얼룩 빼드립니다. 해가 간판 붙어 있어요. 10년 묵은 얼룩 빼드립니다. 우리도 간판을 그렇게 달아볼까 생각했는데, 그러다 못 빼주면 어떡할 거야. 부가가치 있는 건 얼룩 빼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자꾸 해서 말하지만. 자, 보세요. 앞에 보시면은, 오염에, 처음에 섬유 오면서 오염이 떨어집니다. 그럼 뭐 섬유 위에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한 5일 지나면 여기 반죽 섬유 속으로 파고들어요. 그 다음에 한 20에서 30일 되면 섬유 속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요때는 세제만 해도 빠져요. 요때는 세탁만 할 때 세제만 해도 빠져나오는 얼룩입니다. 요거는 세제에다가 물 온도를 조금 올려주면은 온도를 조금 올리고 세제를 조금 더 양을 좀 더 써주면 요 정도까지 빠집니다. 근데 이거는 세제만 가지고는 절대 안 빠집니다. 요때는 이제 산화 표백제를 사용해줘야 돼요. 수술을 더 해줘야 돼. 요때 뺄 때 바로 보건가공이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온 거예요. 자, 요거는 얼룩 빼기하고 조금 관계됐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했을 경우에 남는 얼룩의 분석도입니다. 드라이 클리닝 했을 때 유성 얼룩은 10% 정도가 남아요. 드라이 클리닝 한다고 기름 얼룩이 100%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10% 정도 남아요. 그리고 수용성 얼룩은 50%가 남아요. 그래, 산화 얼룩은 뭐 거의 70에서 100% 남는다고 보는데, 안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물 세탁을 했을 때는 유성 얼룩이 20% 남아. 왜? 물이니까 유성 기름 얼룩이 20% 남지. 그 다음에 수용성 얼룩 40% 남고, 뭐 산화 얼룩이 물 기름 세탁보다는 물 세탁이 그래도 많이 된다. 이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 시간이 15분밖에 없으니까 요 대목하고 끝내고 식사로 가겠습니다. 웨트 클리닝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세탁소에서 일을 하면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세탁 방법은요, 물세탁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떤 가게에 가면은 시커먼 옷만 쫙 걸려있고, 어떤 가게에 가면 밝은 옷만 쫙 걸려있어요. 가보면 그 집 딱 들어가면 검은 옷 많이 걸리는 집들은 드라이클닝을 많이 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밝은 옷이 많이 걸리는 집들은 가면 물빨래를 많이 하는 집이에요. 근데 물빨래를 많이 하는 집들이 옷이 밝겠죠. 세탁 요금 더 잘 받아요.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알잖아. 주위에 여러분들끼리도 저 집에 가면 옷이 깨끗하다. 물빨래 많이 하는 집이에요. 물세탁을 많이 할수록 옷이 좋아집니다. 여기서 딱 하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저는 지금 세탁소를 안 합니다. 제가 세탁소를 하면은 저희들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세탁소를 하는 방법은 어떠냐? 오늘 하루 종일 옷이 들어옵니다. 100점에 옷이 들어왔어요. 100점. 그럼 내일 아침에 드라이를 하든지 물빨래를 하든지 선별 작업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별 작업하는 거와 제가 선별 작업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자 선별 작업을 합니다. 순모니까 드라이, 실크니까 드라이, 면이니까 물, 와이셔츠니까 물, 옷에 오바이트를 했으니까 이거는 웨터를 빼자.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등분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손빨래 할 거, 물빨래 할 거, 드라이 할 거. 섬유별로 거의 선별하죠. 맞죠? 그게 정석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 옷을 딱 받았어요. 자, 옷에 묻은 오염도에 의해 가지고 오염 물질에 의해서 물에 빨 것이냐 드라이 할 것이냐를 구분합니다. 옷이 깨끗하다. 크게 묻은 게 별로 없다. 드라이. 옷에 수문데, 실크인데, 한복인데, 넥타이인데 음식물이 막 묻었다. 물. 볼 거 없어 물. 그랬을 때 자 세탁을 그렇게 해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옷이 상태가 어떻겠어요? 드라이는 원래 깨끗한 옷이라 했으니까 깨끗한 건 깨끗한 드라이 했으니까 깨끗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모나 실크나 수용소 오늘 많이 묻어가지고 물에 다 넣어서 물에 다 넣었는데도 아무 이상 없이 옷에 탈색도 안 되고 옷이 쭈글쭈글하지도 않고 옷 수축도 안 되고 깨끗하게 그대로 드라이인가 똑같이 형태 그대로 나왔는데 얼룩은 다 빠져붙어. 그러면 소비자가 옷을 맡겼을 때 한 사람이 10점을 맡겼는데 드라이하러 물빨래하러 다 맡겼겠지. 가져갈 때 어때요? 만족, 고객 만족은 어때요? 어때요? 깨끗하잖아. 전부 다 깨끗하잖아. 그 집 손님 세탁 최고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선별 작업에서 섬유별로 선별했을 때는 순모니까 실크니까 커피가 묻든 와인이 묻든 이거는 무조건 드라이. 순모를 물에 빠르면 죽으니까 실크는 물에 빠니까 색깔 빠지니까 드라이 해야 된다. 이건 무조건. 그럼 드라이만 하는 거야. 그럼 안 빠진 상태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주는 거야. 손님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웹클리닝을 물 세탁을 많이 해란 이유는 그만큼 품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 세탁을 하고 나니까 섬유가 이상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난 또 하나 섬유 이상을 두째 무조건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어. 다른 일 하나 하려니까 양복 이거 드라이하면 다닐 때 1, 2분만 하면 충분한데 물에 빨고 나니까 15분씩 가서 다닐 때 이거 어느 친구의 돈데 이거 안 하고 말아 이거. 그래서 그냥 아이고 그렇다고 네가 돈 더 주나 똑같이 돈 받았으니까 양복 7,000원 받았으니까 물에 빨아준다고 돈 더 받은 거 다 아니고 아이고 드라이만 해줘 그냥. 지금 그 상태로 하고 있어요. 별 푼 수 없어요 한마디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밥은 먹고 살죠 한마디로. 근데 똑같아요. 열심히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공부하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왜 합니까? 배워봐야 하도 안 하는 건데. 방법은요. 물 세탁을 드라이 클리닝처럼 똑같이 옷의 형태도 하나 흐트러지 않고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다 물빨래 한 거예요. 저는 드라이 기계도 없어요. 다 집에서 물로 빠른 거예요. 전부 다. 물로 빠르도 옷이 얼마나 잘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 세제를 쓸 줄 알고 물빨래 한 옷을 다림질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지. 드라이 클리닝 해서 나온 옷을 다림질하는 시간과 물 세탁을 해가 나온 옷을 다림질하는 시간을 똑같이만 할까 하면 여러분들 물빨래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가르쳐 드린다니까. 거의 99.9%를 모든 섬유를 다 물빨래를 해가지고 나와도 드라이 클리닝 했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림질 할 수 있는 시간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옷은 깨끗해지겠죠 물론 그죠? 옷도 광택도 안 떨어져요. 실컷 뭐 광택 그대로 잘 살아나요. 그러면 되지 뭐 얼마나 돼요. 그런 기술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오전 이걸 끝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도망가지 마세요. 그걸 배우러. 이상입니다.